안녕하세요. 인생커니의 박종겸 변호사입니다. 시작하기 앞서서 제가 인생커니 모임을 이번에 좀 개최를 하게 돼서 고정 댓글에 달려놓을 테니까 참가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작년하고 비슷하게 이제 약간 남녀 비율을 맞춰서 이제 좋은 인연도 찾을 수 있는 모임으로 만들려고 하고, 수익금은 전액 월드비전에 기부할 예정이어서 혹시 신청하실 분들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환율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제가 최근에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어요. 한국 사람들이 경제 공부나 경제 지식에 대해서 관심 안 가지신 분들이 많다라는 거는 어느 정도는 알고 있기도 하고, 또 최근에 KB 부자 보고서에서도 부자들이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금융 지식을 쌓는 루틴을 가져라,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는 걸로 봐서도 돈에 관심 있는 분들만 경제 지식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구나, 이런 느낌을 받기는 했는데, 최근에 환율 얘기를 하면서 이 환율을 과도하게 정치적으로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뭐 예를 들면 환율이 오르는 거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뭐 정부 정책이나 이런 거를 비판하는 어떤 논조의 글이나 영상이 올라오면은 거기에 댓글에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달려요. 극우냐, 뭐 정부가 잘하고 있는데 왜 이러느냐, 막 이런 식의 댓글이 달리더라고요. 달러 원 환율의 경우에는 1480원까지 넘었었다가 그 선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걸 보면서도 심각성을 전혀 못 느끼는 분들도 있고, 또 실제로 심각성을 느낀다고 하더라도 이거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은 정치적으로 한쪽에 편향된 사람인 양 이렇게 몰아세우는 경우를 조금 보고 있습니다. 환율이 크게 오를 때 무엇이 문제인지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오늘은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환율이 올랐을 때 가장 수혜를 보는 업종들이 있죠. 대부분 이제 해외 수출을 이제 주로 하는, 매출이 주로 수출에서 발생을 하는 기업들의 경우에는 이 해당 환율이 오르면서 가격 경쟁력이 올라가기 때문에 해외에서 이제 판매를 할 때 이제 단가를 좀 낮출 수가 있겠죠. 이러다 보니까 수출업체는 이제 굉장히 좀 이득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우리나라의 이제 중소 중견기업 업체 중에서 내수를 중심으로 하는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수출 중심보다는 많은데, 이렇게 되면 내수를 중심으로 하는 업체들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이 내수를 중심으로 하는 업체에서 일을 하고 있는 많은 분들도 어려워지겠죠. 근로자도 어렵고 회사도 어려워지는 거죠. 지금 경기가 어려워지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뭐 이제 경쟁국인 일본이나 중국에 비해서 경쟁력이 떨어지는 부분도 있고, 또 동시에 어떤 부분도 있냐면 환율이 올라가서 그런 부분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은 그 일부 이제 수출을 크게 하는, 보통 글로벌화 되어 있는 기업들, 이제 특히 대기업이죠. 대기업들은 큰 이익을 봅니다. 큰 이익을 보니까 여기서 일을 하는 사람들의 소득은 많이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근데 중소나 중견업체의 경우에는 뭐 원자재를 수입해와서 이걸 뭐 재가공을 한다거나 이걸 통해서 이제 다시 이제 내수 시장에 판매를 하는 그 기업들이 많은데, 이 기업들의 경우에는 당연히 전체 이제 매출 대비해서 비용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익이 줄어들거나 적자로 돌아서게 됩니다. 이 적자로 돌아서게 되면은 당연히 회사가 안 좋으니까 어느 정도의 정리해고나 감원을 하게 되겠죠. 근데 이런 게 계속해서 확대가 되면은 점차 이제 경기가 좀 안 좋아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무엇보다 이 환율 상승으로 인해서 가장 큰 문제는 중소기업하고 대기업 간의 이제 격차가 더 벌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그 대기업하고 중소기업 간 격차를 뭐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정책을 해야 되나 뭐 이런 걸 많이 고민을 하잖아요. 근데 정작 타깃을 못 잡으면 대기업하고 중소기업 간 격차가 더 커지는데, 이에 대해서는 사실 언론에서 강한 어조로 뭐 비판을 하거나 이런 걸 요즘에 많이 못 보는 것 같아요. 뭐 갑자기 서학개미 탓을 한다던가 막 이런 상황들이 계속 반복이 되는데, 환율이 오르면 사실 양극화가 점점 더 벌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 양극화가 벌어지는데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이 환율 상승을 못 잡는다 그러면은 이건 정부 정책을 실패하게 되는 거죠. 여기에다가 많이 문제가 되는 게 물가 상승이죠. 최근에는 유가 같은 경우에도 국제 유가를 기준으로 보면은 계속해서 하향세 또는 안정세에 있습니다. 근데 이 국제 유가가 안정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환율 상승으로 인해서 뭐 휘발유값도 오르고 이제 물가도 오르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는데,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환율이 오르는데 왜 물가가 올라요라고 이제 진짜로 모르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환율은 이제 대부분 국제 식량, 석유, 뭐 등등등 각종 원자재를 한국에서는 대부분 자체적으로 생산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해외에서 이런 원자재들이나 식량을 사올 때 가장 많이 쓰는 외화가 바로 달러죠. 스위프트망을 통해서 이제 달러로 결제하는 시스템이 제일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니까 달러 값이 오르면 결과적으로 한국에서는 대부분 들여오는 자재의 값이 오르게 되고, 이 올라온 원자재 값이나 석유 값이나 이런 것 때문에 전반적인 물가가 오르게 됩니다. 여기에다가 또 하나 문제가 있죠. 최근에 뭐 100만 폐업을 한다, 자영업 폐업자가 늘어난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 자영업 폐업자가 왜 늘어났을까? 최저임금이 올라서 임금이 올라간 부분도 있고, 이것도 비용으로 많이 전가가 됐지만, 사실 최근에는 그러니까 식량 같은 부분들도 말씀을 드렸는데, 보통 이제 쌀은 이제 국내산이 많지만 밀이라든지 다른 뭐 이제 작물의 경우에는 거의 다 수입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수입을 하면서 당연히 음식 재료 값이 다 올라간다는 뜻이고, 석유 값도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이런 작물을 재배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난방이라든지 기계들을 활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당연히 비용이 오르게 되는
되는 겁니다. 근데 어떤 분이 막 이런 얘기하는 것도 들었어요. 아니 왜 환율 오른다고 비판을 하냐? 환율 오르면 수출 기업에게는 좋으니까 오히려 이제 국가 경제 좋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지금 같은 세상에서 살고 있는 게 맞나 이런 생각도 들긴 했거든요. 이 환율이 오르면 IMF 때 경제 위기가 올 것이냐?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정말로 크라이시스라고 하는 엄청 위기 수준이기 때문에 인간이 예측할 수가 없는데, 다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환율 상승으로 인해서 서민이나 중산층은 훨씬 더 어려워지고 고소득자 그리고 특히 해외 자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나 여러 가지 자산을 세팅해 놓은 사람들 간의 격차는 더 벌어진다. 그리고 대기업하고 중소기업, 중견기업 간의 격차도 벌어진다. 그러니까 이런 것만 생각을 해봐도 일반적으로 서민 경제에 있어서는 이 환율 상승이 얼마나 악영향을 끼치는지를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부동산이 오르면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바로 서민하고 중산층의 생계비 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에 이제 자기 자산을 쌓아나가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환율이 오르게 되면 생계비 부담이 가중되는데 엄청나게 큰 영향을 끼칩니다. 흔히 말하는 장바구니 물가라고 하죠. 이제 식료품이라던가 여러 가지 비용, 공공요금이나 뭐 이런 것도 오를 수밖에 없겠죠. 사실 우리가 이제 전기를 발생시키는 여러 가지 이제 메커니즘이 있지만 뭐 원자력도 있고 석탄, 뭐 천연가스 뭐 등등등이 있지만 이것도 환율이 오르면 당연히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거니까요. 환율 인상으로 인해서 물가까지 오르니까 서민 경제는 완전히 이게 소위 말해서 작살이 나게 되는 거예요. 이 작살이 나는 거를 저는 뉴스에서 이걸 되게 심각하게 바라보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환율이 올라가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한 기사는 있지만 이거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미디어나 언론에서 자세하게 다루는 경우는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환율이 오르면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당연히 외화 자산을 기존에 많이 쌓고 있어야 되겠죠. 제가 라이브에서 그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라이브 방송에서는 올해 한 6월, 5월 때 1,300원대였어요 환율이. 그래서 그때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게 달러 위주로 계속해서 비중을 놓고 있다, 달러를 많이 사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드렸고, 특히 미국 주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투자가 중요한데, 저는 한국 주식 투자를 무조건 안 좋다고 보는 건 아니지만 미국 주식 비중도 많이 높여놔야 된다고 늘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달러를 들고 있는 것 자체가 이미 위험에 대한 해지 역할을 해주기 때문이에요. 한이 변동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이제 상황에서 리스크를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달러를 들고 있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득이 될 때가 많다, 달러를 좀 들고 있는 게 좀 유리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결과적으로는 이 환율의 인상은 더 서민 경제에 악영향을 끼치고 양극화를 더 부추기는 그런 작업이 된다. 뭐 꼭 부동산값 인상, 부동산값이 올라서 그런 것도 있고 자산 가치가 올라서 그런 게 아니라 이 환율 인상 그 자체가 중소나 중견기업에게는 큰 악재이고 대다수의 대기업에게는 호재가 될 수가 있어요. 이 자체만으로도 양극화가 벌어지는 데다가 서민 물가가 올라가니까 양극화가 더 벌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소상공인들의 이야기를 드리자면 원래도 지금 경기가 안 좋아서 소상공인들이 장사가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환율까지 오르니까 비용이 더 오르겠죠. 그러면 비용이 오르는 만큼 음식값에 이걸 전가를 할 수밖에 없는데, 음식값에 전가를 했다라고 하면 손님은 더 줄겠죠. 이런 게 굉장히 문제가 크다는 거죠. 여러 얘기가 나오는 게 이제 한국은행 총재를 많이 비판을 합니다. 왜 그동안 이제 금리를 인상하지 않았냐. 그것도 맞는 비판이긴 해요. 근데 금리 인상을 못했던 이유도 사실 생각을 많이 해보게 돼요. 하는 총재를 편드는 게 아니라 금리 인상을 못하게 됐던 이유는 사실은 한계 기업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이에요. 이 한계 기업이 그 금리를 인상함에 따라서 대출 이자 부담이 굉장히 올라갔을 거고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긴 해요. 그래서 한국은행도 솔직히 고민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금리를 올리는 게 환율을 잡는 데는 도움은 됩니다. 도움은 되겠지만 문제는 그렇게 하면 또 한국 경제가 잘 버틸 수 있을 것이냐를 따져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어쨌든 그래서 환율이 오르든 금리가 오르든 어쨌든 이 두 가지 모두 한국 경제에는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고, 기업들의 경우에는 환율이 오르게 되면은 여러 가지 부담이 생기는데 설비 투자도 줄이게 돼요. 이 설비 투자를 줄이게 되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일자리는 또 감소할 거고 성장 동력 저하로 이어질 거가 분명하기 때문에 이 환율이 오르는 거에 대해서 가볍게 볼 문제는 절대 아니다. 그리고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이 환율이 오르는 거를 좀 우리가 어떻게 해지를 할 수 있는가 이런 거 고민하게 되는데, 최근에는 엔화 관련해서도 좀 얘기가 나오고 엔화를 투자를 해야 된다. 저 같은 경우에도 조금 그런 부분을 고민하고 있고, 엔화로 바꾼 다음에 일본 시장에서 여러 가지 다른 상품, ETF 상품들을 산다던가 이런 것도 좀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결국에 개인의 입장에서는 환율이 크게 오를 때 어떤 게 수혜를 볼 수 있는지, 물론 수출 기업들 위주가 좀 더 수혜를 보기는 하겠지만 이런 부분도 고민을 하면서 개인의 생존을 위해서 어떻게 자산 배분을 하고 포트폴리오를 분배를 할 것인가. 저 같은 경우에는 은이나 금 같은 거나 이런 것도 조금씩 사놓으면서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